상상의 중요성을 구체적인 예시로 설명해 보겠다. 뇌과학자 조 디스펜자 박사의 실제 경험담이다. 그는 20대의 나이에 자전거를 타다가 끔찍한 교통사고를 당해 척추가 전부 골절되었다. 담당 의사는 척추에 철심을 여러 군데 박는 수술을 하지 않으면 평생 걸을 수 없다고 진단했지만 그는 이를 거부했다. 그는 평생 걷지 못하게 되었을까? 아니다. 8주가 지났을 때 그는 기어다닐 수 있게 되었고 정확히 2달 반 만에 온전히 스스로의 힘으로 걸었다. 캘리포니아에서 가장 뛰어난 의사 중 한 명이었던 담당 의사는 믿을 수 없다며 망연자실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 안녕하세요. 모르는 사이에 조금씩 마음의 양식이 스며드는 시나브로 책방입니다. 우리는 욕망을 가진 존재로 더 나은 삶을 위해 상상합니다. 이 상상이 현실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이에 대해 더 마인드의 저자 하와이 대저택은 그 생각이라는 씨앗을 심으라고 합니다. 상상을 현실로 만드는 과정, 여러분들도 꼭 봐주셨으면 합니다. 이 책을 읽고 있는 당신은 부자가 되고 싶고 성공도 하고 싶을 것이다. 그렇다면 부자가 되고 싶고 성공하고 싶다는 그 생각이라는 씨앗을 당신의 무의식이라는 땅에 심어야 한다. 이를 심는 행위가 바로 목표 설정이다. 목표가 명확하지 않다면 당연히 성공할 수 없다. 목적지가 없는데 어떻게 도착하겠는가? 목표를 정확하게 아는 일이 중요한 이유다. 자신이 진짜 원하는 목표는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 먼저 자신의 생각보다 훨씬 더 구체적으로 고민해 봐야 한다. 아니, 이 정도까지 생각해야 하나? 싶을 정도로 구체적이어야 한다. 집을 사고 싶다면 아파트인지, 빌라인지, 단독주택인지, 타운하우스인지 떠올려보고 만약 아파트라면 어느 도시에 있는 몇 평대 아파트를 어느 시점까지 매수할 것인지 아주 자세하게 정해야 한다. 처음부터 자신이 원하는 삶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알기란 쉽지 않다. 그럴 땐 스스로 검증해보라. 이게 진짜 내가 원하는 삶인지 확실하게 검증해 볼 수 있는 2가지 방법이 있다. 첫째, 원하는 것을 이루고 그 일상을 누리는 당신의 모습을 상상했을 때 가슴이 설레는지 점검해보라. 상상만으로도 너무 좋고 미치도록 설레고 자기도 모르게 입가에 미소가 번진다면 진짜 목표가 맞다. 그런데 특별히 그런 감정이 들지 않는다면 정말 원하는 것이 아닐 때가 대부분이다. 둘째, 실패라는 개념 자체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고 가정했을 때 무엇을, 어떤 삶을 원하는지 상상해보라. 이 검증 방법은 동시에 2가지를 걸러낼 수 있다. 먼저, 당신이 셀프 한계를 설정해서 실패를 두려워하는 것을 막아준다. 그리고 제대로 된 비현실적인 목표를 세울 수 있게 해준다. 상상은 내 주위에 기적처럼 다가온다. 뇌과학자 조 디스펜자 박사는 교통사고를 당해 평생 걷지 못하는 진단을 받았다. 하지만 그는 2달 뒤에 스스로의 힘으로 걸었다. 그는 걸을 수 없다는 진단을 받고 집에 돌아온 뒤부터 계속 상상했다. 완벽하게 회복하여 2발로 자연스럽게 걸어다니는 자신의 모습을 상상한 것이다. 그는 보다 생생하게 상상하기 위해 건강한 엑스레이 사진을 바라보고 다시 상상하기를 매일 반복했다고 한다. 이렇게 원하는 것을 강하게 떠올리는 시도를 시각화라고 표현한다. 그는 매일매일 생생한 시각화를 통해 진짜 기적을 만들어냈다. 이건 비단 위 사람만의 이야기가 아니다. 내가 이 글을 쓰고 있는 지금 이 순간에도 트위터나 인스타그램 DM, 이메일과 유튜브 댓글 등 정말 다양한 경로를 통해 상상을 현실로 만들어낸 사람들의 경험담을 접하고 있다. 상상의 힘을 알고 나서 저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늘 뭔가 새롭게 해보자고 다짐만 했었는데 올해 60세인 제가 어느덧 투자로 6억 원을 벌게 되었어요. 이제는 확신이 생겼어요. 매일 새벽 6시 반에 일어나서 제가 원하던 우리나라 최고 대기업에 이미 다니고 있는 제 모습을 상상했어요. 그리고 얼마 전 진짜 합격했습니다. 월 150만 원에서 1,500만 원을 달성한 30대 여자입니다. 저의 30대 끝자락에서는 100억대 부자가 될 수 있다는 확신이 생깁니다. 상상을 현실로 바꿀 수 있다는 주장은 필연적으로 사회의 통념과 부딪힐 수밖에 없다. 비이성적이다라는 말은 기본이고
미쳤다라는 비아냥까지 들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이 모든 과정을 직접 경험한 조 디스펜자 박사는 내 안에 잠든 거인, 무의식을 깨우면 기적이라고 불리는 것들을 얼마든지 이룰 수 있다라고 자신 있게 말한다. 비록 아직 깨닫지 못했을 뿐 우리에게는 엄청난 힘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그의 설명에 따르면 우리 몸의 혈관에서는 1초 동안 300만 개의 적혈구가 죽고 다시 1초 만에 300만 개의 적혈구가 그 자리를 채운다. 또 하나의 세포에서는 1초마다 화학 반응이 무려 10만 번 일어난다. 매 초마다 계산조차 하기 힘들 정도의 천문학적인 화학 반응이 우리 몸속에서 펼쳐지고 있다. 5분 전에 했던 말도 기억하지 못하고 간단한 계산조차 틀리는 우리에게 더 큰 힘이 있다는 것이다. 200년 전 사람들에게 약 300톤의 금속 덩어리가 수백 명의 사람을 태우고 하늘을 날아서 지구 반대편에 간다고 말하면 그들은 그런 일은 불가능하며 상식적이지 않다고 이야기할 것이다. 더 나아가 미친 사람 취급을 당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사람이 하늘을 날 수 있다고 믿었던 누군가의 그 상상이 비행기를 만들어냈다. 심지어 오늘날에는 우주 관광이 가능하다는 것도 상식으로 받아들이며 산다. 상상이 눈앞에 현실이 되어 펼쳐지도록 만드는 일은 사실 전혀 놀랍지 않다. 다른 이들에 비해 유독 상상하는 능력이 좋은 사람이 따로 있는 것도 아니다. 확실히 말해두겠다. 그런 건 없다. 존 아사라프는 그의 저서 부의 해답에서 상상하면 원하는 삶이 이루어지는 이유를 우리 뇌의 신경가소성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존 아사라프뿐만 아니라 조 디스펜자를 비롯한 많은 뇌 과학자들 역시 신경가소성의 중요성을 일관되게 강조한다. 신경가소성은 뇌가 스스로 신경회로를 바꾸는 능력을 말한다. 이것으로 인해 나이와 상관없이 언제든 새로운 뇌세포가 만들어지고 새로운 신경 접속이 일어난다. 신경가소성에 따르면 우리 뇌는 죽을 때까지 재구성된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일까? 긍정적 혹은 부정적인 방향, 그 어느 쪽으로든 한계가 없다는 것을 말해주는 강력한 증거다. 부의 해답에는 이에 대한 영국 리버풀 대학교 바네사 슬러밍 박사의 발언이 실려 있다. 그는 우리가 일상에서 하는 일은 뇌의 기능에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뇌의 구조까지도 바꿀 수 있다고 강조했다. 우리의 상상을 현실로 이루기 위해 무의식에 새로운 소프트웨어를 설치할 수 있는 방법을 4가지로 설명해 보겠다. 첫 번째 방법은 자신이 원하는 삶을 한 문장으로 만들어서 소리내어 말하기이다. 구체적인 행동 지침을 알아보기 전에 먼저 이것을 도대체 왜 하는지 그리고 왜 중요한지를 살펴보자. 무슨 일을 하든지 이유부터 알아야 한다. 하는 이유를 모르면 동기부여가 되지 않고 동기부여가 되지 않으니 점차 지쳐서 결국 포기하게 되기 때문이다. 당연히 효과도 없다. 이와 반대로 이걸 왜 하는지, 왜 중요한지를 알면 동기부여가 되니 매일 같은 행위를 반복하더라도 지치지 않고 계속할 수 있다. 나는 지금도 매일 하루에 딱 100번씩 소리내어 목표를 말한다. 주로 혼자 있을 때 하는 편이지만 여의치 않을 땐 작게 중얼거리거나 그냥 속으로 말한다. 정말 몇 년째 단 하루도 빠짐없이 이를 실행하고 있다. 심지어 아내가 산부인과에서 진통할 때조차 아내 손을 잡고 속으로 목표를 읊었다. 목표를 간단하게 만드는 원칙이 있다. 일단 대상을 명확히 하여 나는으로 시작하는 문장이어야 한다. 주어가 빠지면 현실로 이루어지더라도 당신이 아닌 다른 누군가의 일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 다음으로는 연도를 명확히 정하고 목표로 하는 금액을 매우 구체적인 숫자로 명시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과거형 문장이어야 한다. 다음의 문장을 참고하여 당신의 목표를 만들어 보라. 나는 2027년에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100억 자산가가 되었다. 나는 2025년에 연수입 2억 원을 초과 달성했다. 나는 2026년에 연봉을 9천만 원으로 2배 높여 이직에 성공했다. 두 번째 방법은 목표를 손으로 적는 것이다. 부와 성공 소프트웨어를 무의식에 새롭게 설치하는 여러 방법 중에서도 이 방법을 가장 먼저 해볼 것을 권한다. 일단 종이에 글을 쓰면 글의 내용과 관련된 생각을 무조건 하게 된다. 그리고 생각을 하면 자연스럽게 머릿속에 그림을 그릴 수 있게 된다. 즉, 손으로 쓰는 이 행동이
추후 상상으로 시각화를 하는데 토대가 되어주는 것이다. 한마디로 시각화의 기초 공사라고 할 수 있다. 이것이 손으로 쓰기를 가장 먼저 권하는 이유다. 이미 성공을 이룬 많은 사람이 공통적으로 강조하는 것이 목표를 100번씩 100일간 매일 쓰라는 것이다. 돈이 속성의 저자 김승호 회장도 이 방식으로 일생을 통틀어 간절히 원하던 8가지 목표를 이뤘다고 한다. 직접 해보면 자연스럽게 알게 되겠지만 매일같이 손으로 목표를 100번씩 쓰는 일은 생각보다 쉽지 않다. 같은 문장을 100번씩 쓰는 데만 3~40분가량 걸리는 데다가 단 하루도 거르지 말아야 하므로 정말 강한 의지가 필요하다. 무엇보다 100번씩 100일간 연속으로 쓰기 위해서는 그걸 해낼 수밖에 없도록 스스로 상황을 통제해야 한다. 나는 100일간 그 어떤 저녁 약속도 잡지 않았다. 열이 39도까지 치솟았던 날에도 기어이 다 쓰고 나서 병원에 갔다. 새벽까지 야근을 하는 날에는 일하는 도중 불 꺼진 회의실에 들어가서 100번을 다 쓰고 난 후 다시 일했다. 정말 너무나 피곤해서 손가락 하나 까딱할 수 없을 것 같은 날에도 거르지 않고 썼다. 그렇게 나는 100일간의 약속을 절대 어기지 않았다. 세 번째 방법은 상상으로 시각화를 하는 것이다. 원하는 모습을 이룬 자신을 상상하며 벅찬 감정을 느끼는 데 있다. 나는 이를 인생 미리 보기라 부르는데 원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신의 모습을 미리 보고 벅찬 감정을 느끼는 과정이기 때문이다. 시크릿의 저자 론다 번은 상상을 하면 왜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 굳이 알 필요가 없다고 말한다. 어차피 인간의 영역에서는 알 수 없는 일이고 그저 우주가 응답할 뿐이라는 것이다. 한편 조 디스펜자를 비롯한 여러 뇌과학자들은 앞서 설명한 뇌의 신경, 가소성을 근거로 상상이 현실이 되는 과정을 매우 과학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반드시 기억하라. 뇌는 시각화를 할 때에 좋았던 감정을 다시 느끼고 싶어 한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시각화할 때와 똑같은 상황으로 기어이 당신을 데려다 놓을 것이다. 그때가 되면 상상이 현실이 되는 경이로운 순간이다. 앞서 소개한 3가지 방법의 효과를 극대화시켜줄 마지막 방법은 바로 감사하기이다. 감사하기는 시각화만큼이나 중요하다. 그렇다면 무엇에 감사해야 하는가? 대부분의 사람들은 매일 비슷한 일상이 반복되며 경제 상황이 특별히 나아지지도 않았기에 딱히 감사할 게 없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성공한 사람들은 모든 것에 감사한다. 그들은 성공하기 전에 아무것도 없던 초라한 시절부터 모든 일에 감사했다. 그 정도로 아주 사소한 일에도 감사한 마음을 느낀다. 무엇에 감사해야 할지 모르면 다음을 기억하라. 원하는 삶을 이룬 당신의 모습과 그 상황에 대해 감사하라. 현재 당연하다고 생각해서 인식하지 못하는 당신이 가지고 있는 엄청나게 많은 것들에 감사하라. 지금 이 책을 보는 당신의 두 눈, 숨쉬게 하는 공기 이런 것들에 감사한 적 있는가? 대부분 없을 것이다. 데일 카네기는 그의 저서 자기관리론에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우리는 알리바바의 보물보다 훨씬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다. 누군가 당신에게 100억을 준다고 하면 두 눈을 팔겠는가? 당신의 두 다리는 얼마를 받아야 할까? 아이나 가족이라면 이 모든 자산을 더해보라. 그러면 록펠러 가문, 포드 가문의 재산을 전부 준다고 하더라도 당신이 가진 것과 바꿀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이다. 감사는 기본적으로 상대방으로부터 무언가를 받았을 때 느끼는 감정이다. 이것은 우리의 기분을 좋아지게 만들고 내면에 긍정적인 에너지를 만든다. 감사하는 마음이라는 긍정적 에너지로 미래의 당신을 끌어당겨라. 그리고 눈부신 그 순간을 현실로 마주하라. 잘 들으셨나요? 지금껏 우리는 스스로 원하는 삶을 얼마나 떠올려 보았나요? 아직 제대로 생각해 본 적 없다고 할지라도 낙담할 필요는 없습니다. 저자 역시 처음엔 아무런 생각이 없다가 생각에 실마리가 생긴 뒤에야 이를 토대로 마음껏 상상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시작하고 그런 뒤에는 원하는 삶을 수백 수천 번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2단계에 이르면 이렇게 깨닫게 됩니다. 나는 지금 내 인생을 미리 포기하고 있구나. 이 영상을 시청하신 여러분은 어제보다 더 나은 오늘이 될 것입니다. 이상 신압으로 책방이었습니다. 안녕.